하늘에다 배를 놓고 구름 잡아 잉하 걸고 올공졸공 짜노라니 조그마한 시누이가 그 배 짜서 뭐 할라요. 서울 가신 자네 오빠 강남도포 해줄라네. 고운 빛깔 청백한 멋을 지닌 백의와 결백을 상징하는 한산모시. 전통 방식의 명맥을 놓지 않고 있는 권예식 선생을 만나봅니다. 권예식 선생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남 서천 화양면 달고개 마을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 집집마다 배틀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던 고장이라 모시마을이라 불리기도 한 곳입니다. 한산모시는 지금까지 1500년을 이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와 같이 오래된 그 전통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이와 같이 내려온 그 역사성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권예식 선생은 30여 년간 배틀과 하나가 되어 하늘하늘 잠자리 날개 마냥 속살을 내비치는 모시옷을 짓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한 번쯤 떠올리게 되는 모시. 쐐기풀과에 속하는 모시풀의 인피섬유로 제작한 직물로서 점화라고도 불리는데요.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삼배와 달리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만 국한되어 생산되고 있는 모시. 그중에서도 충청남도 한산에서 재배되는 한산모시는 으뜸 중 으뜸으로 인정받습니다. 청초함과 품이 있는 천연옥감인 한산모시는 명나라의 곡물로 유명하였고 1967년 1월에는 주요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고 2011년 11월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한 필의 모시가 나오기까지는 최고 10차례의 제작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모시풀을 재배해야 하는데요. 모시풀은 다년생 작물로 한 번 심으면 10년가량 수확이 가능합니다. 여름에 수확하는 모시풀 이수가 길이도 가장 길고 모시짜기도 수월합니다. 모시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2m 이상 자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밑에가 갈변이 돼서 이렇게 좀 변해가면 그때가 적기예요. 1년에 3번 수확을 하는데 모시를 이렇게 비워서요. 이제 잎사귀를 이렇게 따버리잖아요. 잎사귀를 떼어낸 후 모시풀의 바깥층을 벗겨내고 속껍질로 섬유인 태모씨를 만듭니다. 이렇게 얘를 모시를 딱 갈라서 이렇게 속대를 빼내요. 속대를 빼내고 그 다음에 이 겉피에서 또 한 번 겉피를 벗겨. 모시칼로 쫙 훑으면 이게 섬유만 남거든요. 섬유만 남아. 그러면 이게 섬유야. 이 과정을 통해 모시가 될 최초 섬유질이 추출되며 모시째기를 합니다. 이빨로 쪼개는 거죠. 모시째기는 태모씨를 입으로 쪼개서 모시 섬유의 굵기를 일정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실을 만들 수 있는 가늘기는 사람들마다 솜씨가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다고 하잖아요. 그 모시 굵기가 그렇게 가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짜놓으면 진짜 옷을 그렇게 새모시로 만들어서 옷을 이렇게 입어보면 그 무게감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가볍고 시원한지 몰라요. 다음 과정은 모시 삶기입니다. 한 알씩 빼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볍게 손바닥으로 비벼 연결시키는데요. 이 단계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모시굿이 완성됩니다.
모시는 몇 승 몇 세라고 불러요, 단위를. 단위가 높을수록 가는 못이라 그래요. 그럼 10승짜리면 굉장히 가는 못이거든요. 그러면 805를 저희가 손가락으로 손으로 넣어서 805를 넣은 거고요. 한 필에. 그리고 15승짜리를 짰다 그러면은 805에다가 58이 40, 1205를 손으로 넣은 거예요. 가로 31cm 안에. 숫자가 높을수록 가는 못이 짠다 그러는데 옛날부터 서천에 한산에는 가는 못이를 짰어요. 그래서 한산 세못이라고 부르죠. 가는 세자 불러서. 그래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가는 못이 짜는 데는 한산, 서천 한산이에요. 가늘고 질 좋은 모시굿이 완성되면 모시 여르를 젖을 구멍으로 실끝을 총괄시켜 한 묶음으로 한 후 날틀에 걸어 한 필의 길이에 맞춰줍니다. 그럼 이게 날기 작업인데 날기에서 못이 한 필의 기준이 정해져요. 폭하고 광이 정해져, 길이가 정해져. 그러니까 여기서 날아서 31cm에서 2cm 사이에 폭을 정하고 길이 이 36자 21m 60cm를 정하고 그렇게 해요. 곰탕. 모시날기 다음은 바디 끼우기인데요. 바디 끼우기는 날실이 일정한 세와 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매는 바디는 대나무로 만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짜는 바디도 대나무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쇠로 만들어 있고 매는 바디는 지금도 대나무로 만들어 있고 그래요. 모시에 따라서 바디가 다 모시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7승 6못 바디, 8승 바디 이런 거에다가 가는 모시를 넣으면은 모기장처럼 돼요. 바디 끼우기와 병행하는 공정, 바로 뿌리 감기입니다. 이 작업은 시주를 만드는 과정으로 모시짜기를 할 때 시실꾸리를 북에 담아 사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뿌리를 감을 때 요걸 전대집에다 걸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출발점이 돼서 계속 감아져서 이렇게 꾸리가 돼요. 근데 여기 출발점부터 이렇게 빠지면 솔솔 끝까지 다 풀려져 나오는 거야.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시짜기를 위한 준비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모시매기입니다. 콩가루와 소금을 물에 갠 풀을 뱃솔에 묻혀 모시실에 쓱쓱 문지르는 과정입니다. 이제 습도를 잡아주는 작용을 해요, 소금이. 소금을 안 넣으면 건조한 날씨에 습도를 못 잡아줘서 엄청 말라요, 모시가. 바디에 끼워진 모시를 한쪽은 도투마리에, 다른 끝은 끌개에 매달아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 뱃솔에 콩물을 묻혀 날실에 골고루 문지르는데요. 이때 도투마리에 가까운 쪽 날실 밑에는 불을 피워둡니다. 그래야 이음새가 매끄러워진다고 합니다. 이음새 부분이 전부 이었으니까 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었으니까 거기에 잘못하면 털럭이 일어나잖아요. 이음새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이 콩풀을 만들어서 매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음새 부분이 접착이 되면서 콩풀로 전체적으로 코팅이 싹 되죠. 반질반질해진 모시가 보이시나요? 불을 피워놓고 해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권예식 선생이 이 작업을 허투루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시 만들기 마지막 단계인 모시짜기입니다. 도투마리를 배틀에 올린 후 모시짜기가 시작되는데요. 날씨를 팽팽하게 긴장시킨 후 날씨를 벌려 시실꾸리가 담긴 북을 좌우로 엮어짜면 한 필의 모시가 만들어집니다. 옛날에는 이게 잉하거든요. 근데 잉하를 옛날에는 실로 걸었어요. 실로 걸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잉하올은 실로 걸고 사올은 제껴놓고 잉하올 걸고 사올 제껴놓고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잉하올 사올이 앞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한 줄, 뒤에 한 줄, 또 앞에 한 줄, 뒤에 한 줄 그렇게 걸려 있어요. 북 한 집에 북 한 구멍에 얘들 둘이 형제가 살아요. 숙련도에 따라 모시짜기의 기간은 달라집니다.
모시 한 필을 짜는데 권예식 선생은 7일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모시 한 필로는 상의 한 벌과 민소매 2벌을 만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뭘 표시하냐면 모시가 길잖아. 기니까 옛날 어른들이 긴 모시를 한 번에 잘라면 어디가 끝인지 암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렇게 까만색으로 표를 해 놓으셨어. 요게 4분의 1, 한 필에 4분의 1. 그러니까 한 필에 4분의 1마다 찍으니까 이 개미가 3개야. 3개를 짜고 조금 한 가닥을 더 짜면 그러면 한 필이 끝나요. 이렇게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탄생된 모시. 여기에 염색을 하여 빛깔을 내고 재단하면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의 아름다운 모시옷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한산모시를 짜는 배틀의 구조를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바디인데요. 배의 날을 고르며 북의 통로를 만들어주고 실을 쳐서 짜는 구실을 합니다. 옛날에는 바디집이 이렇게 배틀에 고정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고정돼 있어서 이게 짜기가 많이 수월해졌죠. 그리고 이제 이 모시를 도투마리에서 멜 때 전부 도투마리로 감았잖아요. 감아서 이렇게 풀러서 짜는데 도투마리에서 이렇게 짜는 부분까지 이제 풀러져야 짜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실을 가지고 열심히 짜서 한 합을 짰으면 그러면 이제 도투마리치를 다시 풀러야 또 짤 수가 있잖아요. 그럼 풀러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도투마리에 연결되어 있는 끈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말쿠거든요. 말쿠에서 이렇게 감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풀러진 만큼 내가 또 짤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입을수록 편안하고 윤기가 나는 모시. 모시의 질은 어떻게 실을 삼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때 습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습도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 옷을 입기 시작해서 찬바람 나서 까실까실해진 모시를 딱 안 입잖아요. 예. 찬바람 났을 때 추울 때 모시 옷을 입으면 모시가 꺾어져요. 잘라져 옷이. 그러니까 모시 옷 입으시는 분들은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풀을 먹일 때 거기다가 소금을 약간 넣어서 풀을 손다듬이를 해서 이렇게 풀먹여서 입으시면 습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꺾어지는 것을 면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겨울에는 모시 짜기가 어렵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때는 꽃샘 추위가 지나고 봄비도 가끔 내려줄 때라고 합니다. 하루 14시간씩 30년 동안 모시를 짜온 권예식 선생. 모시마을에서 나고 자라 자연스럽게 모시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야무진 솜씨는 어려서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8살 때 모시 실 한 구슬 만들었대. 난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가지고 되게 칭찬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모시 실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웠고 모시 짜는 거는 15살 때. 그게 참 신기하게 나는 싫다, 뭐 진짜 짜증난다 이런 적이 없어요. 내가 바본가 봐. 그리고 참 재밌게 해요. 이 모시가 우리 어머니 시집 오실 때 해오신 모시요. 권예식 선생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배운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전통 기술을 후계자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일을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어 한없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만나면 그냥 가는 모시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자꾸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후계자로 지정을 해서 가르쳤거든요. 가르쳤는데 요즘 다리가 아파서 모시를 못 짜. 너무 안타까워요. 아주 젊은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봐야 돼요. 비록 자신의 번듯한 후계자는 없지만 한산모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 섬유 박람회에 참여하여 일본의 한 기업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선생에게 특별한 맞춤 제작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모시는 길이가 21.6m고요. 폭이 31cm에서 2cm예요. 근데 그 일본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모시는 38cm야. 그 사람들이 주문하는 거 우리 기존 모시하고 치수가 달라요. 우리 기존 이 바디로는 짤 수가 없는 모시야. 바디 제작을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 줬어요. 그동안 일본 기모노 제작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일본 수출길이 막혀있던 한산모시. 권희식 선생의 도전 정신과 장인 정신으로 좀처럼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이 한순간에 열리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 모시를 받아보고 전혀 이거 불편한 말씀 한마디 없으시고 오케이 해서 가져가셨어요. 대한민국의 모시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까다롭다는 일본 사람들한테 그 모시를 해서 줄 수 있다는 게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기쁘죠. 이곳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한산모시관입니다. 한산모시로 만든 옷과 소품 판매는 물론 요즘 사람들의 취향과 옛 방식 그대로 만들어진 한산모시의 오묘한 조합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죠. 문화유산을 지키고 계승하고 알리기 위해 그 1993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한산모시관에서는 무형문화재께서 직접 그 시연을 하시고요. 전통 모시 학교를 운영을 해서 후계자를 육성을 하고 있고, 또 한산모시 홍보관에서는 다래라든가 모시옷 입어보기, 그리고 공예체험 이와 같은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산모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한산모시관. 한산모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곳입니다. 한때는 저렴한 중국산 모시에 밀려 잊혀질 뻔한 우리의 모시를 알리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작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산모시 제품들. 한때는 여름철 무더위를 견디게 해주는 여름옷쯤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 자체가 문화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모시 하면 여자 한복이잖아요. 이게 여자 한복인데 이건 꼼꼼하게 손바느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작년 모시 문화제 때 대상 받은 작품이에요. 가볍고 투명한 것이 잠자리 날개 같다 하여 잠자리 속날개라 불린 한산모시. 한복이나 수의의 소재로 여겨졌던 그것이 최근 변신하고 있습니다. 시원함과 편리함을 주는 생활의상에서부터 보기에도 은은하고 예쁜 생활 소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오셔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 중국 모시를 한산 모시로 속아서 사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조합을 만들었거든요. 생산자들끼리 모시 한 필이 완성이 되면 지리적 인증 마크 붙이고 남바까지 붙이면 우리 정부가 보증하고 우리 이 군수님이 보증하시는 그런 모시가 되지요.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수입 모시와 차별화를 하고 또 소비자분들이 마음 놓고 우리 대한민국 모시를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만큼 그 우수성을 다른 곳에서 비교할 수도 없고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인사동이며 남대문도 모시가 많이 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2년에 한 번씩 옷을 하신대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왜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중국 모시로 2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꼭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하셨는데 너무 만족한다고,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 거하고 외국 거하고 비교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그 마음은 정말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의 지혜가 깃든 한산못이. 삶고 째고 매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전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권예식 선생은 한산모시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산 쇠모시는 나의 모든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모시를 좋아하고 정말 한산 쇠모시의 그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한산 쇠모시의 문화재가 되고 싶어요. 문화재가 되면 한산 쇠모시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길이 열려질지는 모르겠어요.